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 위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 톡톡 건강 라이브는 금쪽 같은 내 심장 신경경색 영역에 무엇이든 물어보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자, 여러분 갑작스러운 날씨 지금 춥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심장질환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심근경색 특히 심장 돌연사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서 특히 관리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예, 지금부터 대한민국 심장 분야 대표 전문가 대한심장학회의 심근경색연구회 교수님들을 모시고 심근경색 대표 증상부터 재발 방지 방법까지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요, 경희대 심장내과 김원 교수님, 그 다음에 고대 안암병원의 순환기내과 홍순준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가요, 심근경색 질환의 정의와 재발 예방을 위한 LDL 콜레스테롤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토크를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도움을 주실 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심장내과 김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옆에 그 중에 한 분 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의 홍순준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많이 생기고 있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심근경색은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또 모르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심근경색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돈이 안 돌면 신용경색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심장 근육이 썩는다는 질병인데요. 그러니까 심장에 먹여 살리는 혈관이 동맥경화에 의해서 심해져 가지고 이게 안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저희들은 동맥경화가 터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피떡들이 형성이 됩니다. 혈소판이라는 것들이 달라붙어서 피떡이 만들어지면 그게 심장 혈관을 막게 되고 피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 근육이 썩습니다. 네. 그게 심근경색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재발 예방을 위한 또 위험인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이 위험인자 관리는 언제부터 하는지, 아까 뭐 좀 언급은 하셨어요. 위험인자에 대해서. 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뭐 바로 시작해야죠. 바로요? 예. 그리고 아이고,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험인자 조절입니다. 네.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아주 악한 놈이기 때문에요. 악한 놈입니다. 그래서 네. 타겟을 정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적인 심장혈관 질환 환자들은 70 미만까지 떨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훨씬 더 과격합니다. 유럽 심장학회 심장 의사들은 55까지 떨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목표치들을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약물 치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운동하고 또 이제 몸에 좋은 식이요법하고 그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심근경색이 사실 발생을 했고 또 재발 예방을 위한 또 위험인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홍 선생님, 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치료 방법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뭐 다양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타틴이라는 그런 약제인데, 김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고, 그 스타틴은 가장 많은 우리 순환기내과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약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약제 중에 하나가 에지테마이브라는 그런 약제가 있는데, 이거는 소장에서 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약제가 이제 주사제인데, PCSK9 억제제라는 그 에볼로큐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주사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그 메커니즘을 잠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혈액 내에 이런 콜레스테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진공청소기 같이 빨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게 LDL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용체는 PCSK9이라는 게 가서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그 수명을 다하게 되고 재활용이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에볼로큐맙 같은 PCSK9 억제제를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 LDL 수용체를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레벨을 아주 급격하게 낮출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약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신경쇠 걸리는 환자분들의 우리 또 LDL 콜레스테롤 약물 치료와 최신 치료법이 두 번째 파트인데요. 검적 같은 내 심장입니다. 우리 누구한테도 이게 내줄 수 없는 심장 아닙니까? 자, 신경경색 LDL 편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런데 기존에 또 열심히 먹는 약을 이제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이제 신경경색 환자들은 남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복용할 것 같은데 다른 약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스타틴과 뭐 에지테마이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즘 이제 강력한 그런 스타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LDL 목표치에 많은 환자들이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근경색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LDL 우리 목표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낮은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먹는 약만 가지고 도달할 수 없는 환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리 앞서서 유전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 그래서 양쪽 부모님에서 하나씩 우리가 유전자를 받게 되는데 양쪽에서 동시에 그런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관련된 유전자를 받게 될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뭐 500 넘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발생 비율이 100만 명당 뭐 1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인구를 한 5천만 정도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에 한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 쪽에서 한쪽만 그러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관련된 유전자를 받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LDL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는데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발생 빈도는 뭐 논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25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100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환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심근경색의 발생도 높고요. 또 심근경색의 발생을 많이 하는 이런 환자들이 먹는 약만 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PCSK9 억제제와 같은 주사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계속 높은 신경경색 환자라면 이 모두 이 에볼루크맙 이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 환자 LDL 콜레스테롤치는 기본 치료는 스타틴이고요. 그 스타틴으로 뭐 70 미만, 유럽 기준으로 55면 관리되면 실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약제는 총 소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CSK9은 대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뭐 총으로 잘 조절이 되는데 뭐 곰 사냥할 때 대포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네. 마찬가지고 근데 전체 환자분 중에 한 20% 정도 저희들이 우리나라 심근경색 환자분들을 조사해 보면 한 20% 정도는 70 미만으로 떨어뜨리지가 않습니다. 네네. 약을 쓰고 식이요법을 하더라도 안 되고요. 그런 환자분들에게 이제 PCSK9이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 최신 치료제라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주사제라면 저 치료를 위해서 항상 그 병원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집에서도 먼저 나중에 그 처방받으면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다는 또 독자들도 계셨어요. 네. 그 주사제긴 한데요. 딱 만년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이게 똑딱입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똑딱이 한번 누르고 버리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 저희들이 환자분들 할 때 처음 주사 넣을 때만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서 가르쳐 드리고 시범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환자분들이 잘합니다. 이게 뭐 복잡하고 이게 눈금 재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열고 찌르고 버리면 되기 때문에요. 네네. 그 집에서도 얼마든지 처방을 받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환자분들 한 3개월, 4개월 약 뭐 드리면 뭐 이게 지금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그 주사 맞는 거기 때문에 그 싸갑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집에서 그냥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제 그 치료 주사제인데요. 이 치료는 얼마나 지속해야 하는지 그 치료 시에 또 유의할 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게 모든 치료제, 약제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결국은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꾸준히 상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심근경색 치료는 장기전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조절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 명심을 하시고 그냥 일희일비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아
뭐 이런 것들보다는 좀 꾸준히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건강 관리, 자기가 심지어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네. 얼마인가 정도는 내 콜레스테롤은 얼마야라고 알고 계시는 것도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 항상 꾸준히 하고 정기 검진하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예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심 저 댓글 Q&A 뭐 몇 가지 또 올라온 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경색 치료받고 퇴원 후 6개월의 중간 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80mg/dL 정도로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거 사실 뭐 80이나 70이나 뭐 50이나 뭐 비슷한 숫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게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80이라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이 심근경색 환자 LDL 콜레스테롤 기준을 70mg/dL로 잡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것도 55mg/dL로 더 하향 조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0이면은 저는 더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더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70이나 뭐 80이나 뭐 90이나 뭐 이게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더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동맥경화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시술을 하는 의사다 보니까 심장 안을 초음파를 혈관 내 초음파를 통해서 직접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70보다 더 낮아질 경우에는 동맥경화의 진행이 멈춘다라고 되어 있고요. 70보다 훨씬 더 낮게 유지를 할 경우에는 기존의 동맥경화가 형성돼 있는 게 오히려 더 줄어든다라는 그러한 거를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은 더 낮추는 게 심근경색 환자들에 있어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에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직 병원에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 재발 위험을 확 낮추려면 지금부터 PCSK9 억제제 치료를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교수님 실제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좀 알려주시죠. 뭐 일주일 전에 이제 심근경색을 앓고 뭐 입원해 계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게 스타틴과 뭐 에지테마이브를 최고 용량으로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바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PCSK9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PCSK9 억제제를 사용을 하시려고 해도 급여로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타틴과 에지테마이브를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이제 외래에 오셔가지고 뭐 한 달에서 석 달 뒤에 이제 외래를 퇴원하고 오시게 되는데 그때 LDL 콜레스테롤과 이런 것들을 측정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 수치를 보고 원하는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께서 이런 PCSK9 억제제를 처방을 해주실 것입니다. 첫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